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북한 그리고 핵무기, 마지막으로는 연준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국이 북한 ICBM 발사 논의를 위한 공개 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국 중에서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 요구에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25일 오후 회의가 소집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번에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인 ICBM을 발사한 만큼 회의 소집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 24일이죠. 오후 2시쯤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4년 4개월 만이었죠.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러시아에 대한 키워드로 뽑은 외신입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G7 정상들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용할 준비가 됐고 계속해서 단결에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한 뒤 한 푸틴 대통령의 일반적 선택으로 파트너들과 연대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나토, G7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응할 것이고 대응의 종류는 그 사용의 종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약해지고 전 세계 식량 안보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식량 위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25bp 인상이 편안하지만 더 큰 움직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올해 7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에반스 총재는 통화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대로가 아니라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연준이 올해 많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 담당자들은 앞으로의 코스를 살필 때 신중하고 민첩해야 한다며 통화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대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통화 정책이 긴축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오늘의 주요 이슈들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NH투자증권의 하이브 리포트 보겠습니다. 엔데백 전환에 따라 글로벌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가장 큰 실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하이브리드형 BM 확보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 대비 회당 수익도 상향될 텐데요. 생태계 확대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분기 BTS LA 콘서트 오프라인 공연 중 4일차 공연은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매출 2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이브 목표 주가 확인해 보시죠. 현재 47만 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KB증권에서 대우건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중심의 분양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죠.
착공 후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을 중심으로 연중 공급 목표 상향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1년 확인된 이익률 안정화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보겠습니다. 9,000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KB증권 보겠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 화장품의 강자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국내외 약 600개 브랜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가장 큰 무기는 뛰어난 R&D 역량이죠. 이 기업은 전체 인력의 약 25%가 R&D 인력일 정도로 화장품 연구 개발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 1등의 자리를 공고히 지켜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12만 원 제시해줬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마스의 박지원입니다. 전국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로 열어볼 텐데요.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 종목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결은 어느 지역의 매치일까요? 함께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원주 그리고 울산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두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먼저 MLB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옆에는 2차전지 관련주인 후성입니다. 네, 종목을 공개하고 나니 각각 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먼저 엄수정 대리의 픽인 이수페타시스부터 만나볼 텐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MLB로 호황을 올해도 이어갈지가 궁금한데요. 엄수정 대리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수용 대리입니다. 이번 주는 이소페타시스를 추천드리는데요. 동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성 해로기 그리고 통상적으로 1분기는 사실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그렇다면 경쟁사의 공급 제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경쟁사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고요. 다만 다른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인 호황을 좀 기대를 해보고 동사 역시도 지속적인 호황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왜 이수페타시스에 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또 들어보니까 상당히 끌리는데요. 목표가는 8,400원이고요. 손절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6,8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으로 넘어가서 조이진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후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요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글로벌 배터리 업체의 유럽 지역 대규모 증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해질을 생산하는 대한. 네, 그리고 후성이 코오라와 2차 전지 생산 라인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 등 글로벌 배터리 업체는 유럽에 또 대규모 증설 중인데요. 후성과 코오라의 생산 라인 투자 협약 체결은 어떤 점이 유의미할까요? 후성과 생산 라인을 계약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후성이었고요. 지금까지 종목 마스였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930선에 턱걸이했는데요. 수급별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LG이노텍을 16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신한지주입니다. 3위는 두산 있고요. 2위에는 LG화학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LG화학의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53만 원 선을 회복한 건데요. 최근 단기 급등은 저평가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순매수 1위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또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6만전자 행보에 뿔난 주주들 입장에선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야속하기만 한데요.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파운드리가 필요해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언급하면서 이 다양한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인텔이 엔비디아와 CPU, GPU 판매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인데요. 경쟁사임에도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의 칩 제조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의지에 따라서 또 미국 중심의 판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서 인텔로 물량을 넘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이 5위입니다. 4위에는 심텍이 있습니다. 3위는 비덴트고요. 2위에는 위메이드입니다. 그리고 1위는 LNF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날 심텍과 루트로닉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5위의 루트로닉은 미용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 성장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 매출액 비중은 82%였고요.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장 여건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제품들의 평균 단가 상승도 실적 개선에 기여하면서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이란 판단입니다. 네, 4위의 심텍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해에도 가파른 성장률이 지속되고 반도체 패키징 기판의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세라면서 기존 6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7만 원 선으로 올렸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고부가 패키지 기판의 비중 확대에 의한 믹스 개선 효과 그리고 여기에다가 DDR5 메모리 매출 본격화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위입니다. 4위에는 S-오일 있습니다. 3위는 OCI고요. 2위에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1위는 두산이 차지를 했습니다. 먼저 3위의 OCI가 5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에 나서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러시아가 전일 폭풍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러자 카자흐스탄에서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 여파까지 이어질 전망이 국제 유가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에는 정유업체 S-오일은 1.34% 올랐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투자 매수 의견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열어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이 5위입니다. 4위에는 위메이드 있습니다. 3위는 LNF고요. 2위에는 엔캠 있네요. 그리고 1위는 동진 세미캠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4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IPO와 BW 발행으로 약 2천억 원을 확보했죠. 이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자금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국내 주요 기관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번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앤더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매니저는 반도체 관련주인 DB하이텍을 소개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호황에 판가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종가는 76,600원, 목표가는 84,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원전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광명전기를 소개했고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독자 참여한다는 소식에 또 한수원의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2,910원, 목표가는 3,300원입니다. 한교수 매니저는 반도체 장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를 준비했습니다. 증착장비 국산화를 진행 중이고요. 연이어서 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 보겠습니다. 46,800원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했습니다. 최한덕 매니저는 원전주 안에서 한전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세계 최초로 SMR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88,700원, 목표가는 11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 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커피 가격 인상에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보라티알이고요. 종가는 13,600원, 목표가는 15,500원입니다. 미술 경매 시장이 초호황기를 누리면서 황대현 매니저는 서울 옥션을 준비했습니다. 경매 낙찰 총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종가는 25,450원,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현대제철 계열의 스테인리스 강판 기업이죠. 현대 B&G 스틸을 보고 있습니다. 강판 수요 증가로 앞으로 매출 성장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종가는 17,9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광석 매니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 목재 공급 우려가 나타난다면서 이 종합 건축자재 생산 업체를 준비했습니다. 한솔 홈테크고요. 종가는 1,850원, 목표가는 2,2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개장 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1위에는 안랩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고요. 두산중공업과 에디슨 EV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열어보시죠. 네, 6위에는 일동제약이 있네요. 7위에는 일성건설 있고요. 8, 9, 10에는 카카오와 셀트리온 그리고 DLENC가 자리를 했습니다. 네, DLENC가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증자 비율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식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방식인데요. 회사는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키면서 주가 탄력성을 높이고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주가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날 DLENC는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안랩도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안랩이 돌연 하락 반전하며 무려 18%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 안 위원장의 총리설을 부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던 기업인데요. 외국인 매수세를 보고 투자에 나선 개미들의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던 JP모건이죠. 3일간 단타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고 지분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늘었던 공매도 자금이 주가에 부담을 더하면서 물린 개미들의 고통만 커질 전망입니다. 안랩 상승세를 주도했던 해외 운용사들의 향방도 관심사로 주목됩니다. 최근 외국인의 안랩 매수세는 퍼스트 트러스트를 비롯한 해외 운용사들의 비중 확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랩은 전날 17.5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상위 하위 업종들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탑5입니다. 네, 새 정부의 또 건설 경기 기대감 속에서 건설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2, 3위에는 수산과 육계는 또 러시아 항공로 폐쇄로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관련 업종들이 기대감에 빨간불을 켰고요. 이 외에도 또 리오프닝 기대감에 의료주들도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건설 업종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출범하는 가운데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안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중 200만 가구가 또 민간 부문 주도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이 같은 건설 중소형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일성건설은 인천도와 사구역의 재개발 공사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29% 상승했고요. 이 외에도 동신건설과 범영건설은 12에서 18%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수산 테마를 이끈 배경도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수산물 수출의 5.5%를 차지하는 나라죠. 그런데 최근 러시아 항공로가 폐쇄돼 우회 항로 운임비가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또 연어 등 수산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원양 어업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고 러시아산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경우에는 원양 물량이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수산은 원양어업 전문 업체로 상한가를 찍으며 마감했고요. 한성기업도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와 대구를 조업한다는 측면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주시푸드와 또 CJ시푸드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네, 뜨겁게 달아올랐던 철강 업종이 전날에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쿼터 재협상을 둘러싼 이슈가 영향을 줬습니다. 2위의 여행 테마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하락했고요. 또 5위의 코로나 관련주도 전날 하락 마감했죠. 6세 미만에게는 모더나 백신 효과가 40%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이 내려갔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 안에서는 철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과 또 한국과 쿼터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쿼터제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철강 제품 분쟁 해소를 위해서 한국은 재협상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또 미국 측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관련 기업들이 하락했습니다. 문배철강은 7%대 하락했고요. 동일제강과 한일철강은 6%대 내렸습니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관심을 받았던 여행주들이 왜 전날에는 파란불을 킨 걸까요?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제재 조치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에서도 또 재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행주에게는 또 좋지 않게 전해지면서 SM CNC와 인터파크, 롯데관광개발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노란풍선은 장 초반부터 급락했는데요. 코로나19로 작년 매출액이 30억 원을 밑돌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CJ E&M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즌과 또 티빙의 합병입니다. 제작 원가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15% 내외 상향 여지가 있고요. 이는 재차 증익을 의미합니다. 시즌과 티빙의 합병은 제작비 부담은 낮추고 또 결합 상품 등을 통해서 가입자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또 성장성이 예상됐습니다. 목표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1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견조한 실적 성장과 가격 매력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1분기 예상 실적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주가 반등 트리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기차 보조금 12,500달러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BBB 법안 통과 여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요. 또 앞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매출 성장세 또한 추가 상승 요인입니다. 목표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108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 시간 움직이는 관심 리스트를 알아봤고요. 불금에 불같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강자들의 대결 용호상박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두 강자들은 어떤 테마에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수범 매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또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소식에 또 코인 관련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덴트 소개해 주셨잖아요. 한번 리뷰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가져놨던 부분들인데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오늘 또 용호상박 시간을 위해서 또 고심하면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네. 오늘 좀 중장기 그동안 좀 움직임이 보여주지 못했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 대형주 중에 하나를 가져놨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2% 하락하고 있고요. 1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또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나 싶었더니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덮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목표가 20만 원 터치하기 기대하겠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MO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이 이스타코였죠. 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무려 22%나 수익을 달성하셨더라고요. 네. 자, 그래요. 제가 지난주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공략을 해보고요. 이제 부동산 정책주들은, 이제 다 거의 다 했던 부분들이 목표 달성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2스타코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23,450원이네요. 동신건설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25950이네요. 025950. 동신건설을 현재가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설주 안에서 동신건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8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용어 상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진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도 불리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저희가 아진엑스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좋습니다. 좋네요. 아진에스텍 3월 16일 날 12,400원 제가 아진에스텍의 그 칩 기술력이 입증된 아진엑스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또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세스 네. 저희 1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코세스도 또 수익을 주네요. 요즘 뭐 네. 10개 중에 9개는 수익을 그냥 주네요. 정말 맞아요. 네, 3월 2일이죠. 11,950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아 3월 수익 주고 코세스도 앞으로 더 큰 수익 기대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테마별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잘 가는 종목들은 또 상한가를 거뜬하게 찍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걸 또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박준남 매니저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시장에 100조 넘는 2차 전지 네. LG에너지 솔루션에 뭐 요즘 평이 안 좋았는데 네. 상승세 엄청납니다. 네, 오늘 좋아요. 예, 오늘 7% 가고 있네. 거의 관련된 한번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5분 키워드는 5분이고 5분 동안 고속 충전하면 네. 800km를 갈 수 있는 기술력.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액체로 뭐 음극재, 양극재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셀 수도 있고 화진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압력을 가하면 안 좋은 거죠.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화재 위험성에서 또 방지해줄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늘의 기업이 궁금합니다. 네, SK하고 LG 쪽하고 삼성에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주간 기업이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됐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흐름 좋은데요. 한농화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현재가 보시겠습니다. 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15,7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주시고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 열어보도록 네.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메인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골프에 관한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상장은 얼마 안 됐는데 네.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골프가 되겠습니다. 네, 골프하고 LPGA와 네.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오, 저도 끌리고 사실 예. 저도 이 골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골린인데 옷도 그렇지만 장비의 욕심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원래 좀 골프 초보자분들이 네. 장비빨이 좀 많이 선호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LPGA 하면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잖아요. 네. 이 회사는 미국의 미국 골퍼들의 사랑을 로보콜을 받았다. 선택한 회사다. 미국 골퍼들이 선택한 회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을 그럼 왜 선택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장비 기업입니다. 이게 골프하면 스크린 골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골프에 관련된 용품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골프 테크놀리지의 1위 기업입니다. 오, 아주 유망한 기업이지 않을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고 골프 테크놀로지의 1위인 기업 예. 어떤 기업일지 저희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이 한 2배 정도? 3년 만에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2배 낸 회사인데 우와. 바로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VC라는 기업입니다. 저 한번 써봤습니다. 거리 측정기. 예. 1위 기업이기도 예. 합니다. VC 현재가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VC 현재 투자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 현재 흐름 체크해 보시죠. 3.07%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1,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LPGA가 선택한 기업 VC입니다. 저희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네, 가격 전략은요, 15,000원. 손절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C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0원입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